안녕하세요. 해외 직판을 지원하는 티쿤 글로벌의 김종박입니다. 오늘은 투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업가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투자하는 거잖아요. 투자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리고 투자를 많이 하면 잘 된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투자 못 합니다. 성공한 사업가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사람이고요. 망하는 사업가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표현이 좀 민망할 수도 있는데, 화투판에서도, 화투판은 좀 다르겠네요. 노름판이나 이런 데서는 자본이 곧 돈입니다. 돈이 있으면 팍팍 질러서 언젠가 한 방 먹을 수도 있지만 찔끔찔끔 하는 사람은 다 지잖아요. 뭐 그거하고 똑같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약간 사업하다 보면 그런 느낌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이 제목 좀 심한가요? 벌어서 투자한다? 그게 사업 망하는 공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정말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직접 해외 직판을 해봤고 또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도 늘 투자를 하죠. 판매사들이 우리한테 주는 수수료로는 적자입니다. 그 자체 사업으로도 흑자가 전혀 아니에요. 티코는 공기간판, 용기 팔아서 수익을 올리고 또 명함 스티커 그 150억짜리 매각해서 그 돈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직접 그렇게 여러 판매사들이 주는 돈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데 쭉 제가 티쿤이 이제 성장했었던 과정과 또 많은 분들이 그냥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거를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이병철 회장이나, 이병철 회장이야 워낙 선대가 돈이 많았고요. 정주영 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담력이 엄청났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엄청난 분들이죠. 이병철 회장도 그 시대에 반도체에 투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때가 이병철 회장이 이미 암에 걸려 있었을 때거든요. 자기가 얼마나 산다고 그 회사를 말아먹을 수도 있는 반도체에 투자를 할 수 있었냔 말이죠. 정주영 회장도 그 조선소 그 아무것도 없는 모래땅에다가 조선소 짓는다는 게 그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투자할 수 있는 담력이 있었기 때문에 큰 사업가가 된 거죠. 한국은 그런 분들 그 혜택을 많이 본 거죠. 저는 진짜 구멍가게만 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그래도 그런 기질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티쿤이 명함을 일본에 팔 때 이때가 2007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2012년에 수출에 300만 불 수출의 탑을 타고 2018년에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는데 티쿤이 일본에 명함을 팔 때 시작할 때 인원이 7명이었어요. 이거 진짜 엄청나지 않습니까? 시작할 때 인원이 7명. 와, 돈도 없는 회사가 7명으로 출발을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진짜 무모하죠. 근데 저는 사업가는 다 약간은 무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시작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동네 생선 가게 하고 동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커피숍 하는 거야 망하면 한 몇 천만 원 날리면 그만이지만 7명으로 시작하는 그 사업으로 한다고 하면은 투자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안 되면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모한 거죠. 원래 그 기업의 어원 엔터프리니어 자체가 도전과 모험입니다. 도전과 모험은 실패하면은 큰 곤경에 빠진다는 게 전제가 되잖아요. 평범한 삶을 도전과 모험이라 그러지 않거든요. 도전과 모험은 인생을 걸고 정말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가족을 걸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업인데 그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뭐 그렇게 안 할 수가, 저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었으니까요. 뭐 취업할 때도 없었으니까 한 거죠. 어쨌든 7명, 처음 시작 출발 인원이 7명이었다는 건 무모한 거죠. 지금이야 티쿤이 도와주잖아요. 일본 법인 역할도 해주고 배송도 해주고 뭐 광고하는 것도 도와주고 시스템도 도와주고 엄청나게 도와드리잖아요. 근데 티쿤이 처음 할 땐 그런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일본의 법인을 만들어야 됐고 그다음에 개발자도 있었어요. 한때는 개발자가 한 20-30명 됐었어요. 개발자가 있었죠. 그다음에 일본 법인장이 있었죠. 접수하는 인원이 있었죠. 있어야 되잖아요. 없으면 안 되는데 어떡해. 그다음에 뭐 고객 응대 원어민이 있었죠. 접수자 2명이었죠. 포장 발송하는 사람이 있었죠. 이렇게 7명이 처음엔 5명이었지만 금방 7명이 됐으니까요. 이렇게 안 되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 중에 첫 해에는 월 300만 원, 두 번째에는 1천만 원, 9년 차에는 월 1억 원을 광고비로 썼어요. 월 1억 원입니다. 진짜 작은 회사로서는 어마무시한 돈이죠. 근데 뭐 또 이것도 이렇게 하니까 뭔가 거창해 보이지만 사실은 물론 7명으로 출발하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9년 차 때 광고비 1억 원은 별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쭉쭉쭉쭉 올라가는데 광고비만 집어넣으면 매출이 올라가는데 안 집어넣는 게 웃기는 거죠. 9년 광고비와 매출표를 보면은 이때 1억 N이잖아요. 화폐 단위 N인데 100억 이미 매출이 나오고 있었죠. 그래서 2018년 되면은 170억인가 되면서 1,000만 불 수출의 탑을 탔죠. 근데 이 표 잘 기억해 두세요. 뒤에도 한번 말씀드릴 텐데 광고비를 1억 원 써도 매출 올라가는 거에 비하면 세 발의 핍니다. 별거 아니란 말이죠. 이 표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도 직영 포장용 리본점은 작년 매출의 22%를 광고비로 씁니다. 적자란 얘기잖아요. 티쿠는 지금 명람 스티커 현수막 팔던 사업부는 매각을 해서 그 돈으로 지금 그거 말고 매각을 했고 공기간판점과 용기점을 운영해서 버는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죠. 그 매각한 약간 부족한 게 있으면은 그 매각했던 돈을 쓰는 거고요. 그거 외에 포장용 리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포장용 리본점은 제가 판단을 잘못해서 그냥 어떤 분이 하던 걸 인수한 건데요. 티쿤으로서는 정말 아픈 손가락이죠. 계속 적자인 거예요. 지금도 적자예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서 지금 흑자로 돌릴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손해를 보면서도 월 평균 750만 원 정도 광고비를 씁니다. 사실은 이걸 더 썼어야 돼요. 정말 저도 못하는 건데 월 평균 750만 원보다 훨씬 더 쓰고 사람을 보충해주면 이거 흑자로 금방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알면서도 저도 이거를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하냐? 그냥 간이 작은 거죠. 이병철 회장이나 정주영 회장이었으면 했을 거예요. 그저 조심조심 하느라고 이거를 적자를 질질 끌고 있는 거예요. 뭐 다행히 지금 추세면 올해 혹은 내년에 손익분기점을 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걸 훨씬 빨리 당길 수 있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뭐 설사 손해가 나더라도 크게 부담되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비즈니스, 리본 같은 점도 일단 흑자로만 돌아오면 사실은 지화자입니다. 해외 직판 사업은 그런 겁니다. 어떻게든 흑자로만 만들어 놓으면 후퇴하진 않아요. 매출은 계속 올라가요. 왜냐고요? 경쟁자가 없잖아요. 한국의 리본전 그렇게 많지만 일본에 나가는 사람 없고요. 우리 리본전 그래도 일본 가면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흑자로만 돌아가면은 뭐 겁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확장이 되니까요. 리본 광고비와 매출표 그래도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연매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러면 살아나는 거죠. 택배박스 명함 스티커 실사 출력물 공기간판 용기 모두 먼저 투자했습니다. 선행 투자라고 하잖아요. 티쿤이 일본에 택배박스를 팔아 성공한 것도 일본에 법인 만들고 창고도 구했어요. 아이, 보통 사람들이 이거 못 하더라고요. 일본에 창고 구하면 물론 그때 25평짜리를 월세 230만 원, 23만 원 내고 구했는데요. 이런 거 별거도 아니잖아요. 일본에 뭐 창고 구하는 비용 23만 원이 뭐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그 정도 창고만 60만 원, 6만 원 정도 되고 일본에 비하면 한 4분의 1 가격이고 일본은 한국에 비해서 4배 정도, 3배, 4배 정도 되는데 그냥 24만에 그 23만에 매달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면 된단 말이죠. 그냥 고정비라고요. 창고도 구했죠. 그러니까 투자를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검색어 광고도 최상위 노출을 고집했습니다. 악착같이 지켰어요. 그러니까 성공하더라고요. 명함 스티커도 말씀드렸지만 첫 출발이 7명의 광고비만 월 1억 원을 썼고요. 공기간판 용기 모두 지금도 광고비를 작년 매출 대비 10% 씁니다. 이거 다 못 쓰더라고요. 이거 더 써야 돼요. 적어도 사람이 부족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원어민도 넉넉하게 뽑게 했고요. 이거는 진짜 제가 잘한 것 같아요. 티콘 경험으로는 사람이 부족하게 하면 사업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떤 좀 일 안 해본 사람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익으로 감당할 수 있을 때 사람을 뽑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업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업은 먼저 투자하는 거라니까요. 먼저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익이 나지 않아요. 광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벌어서 광고비를 낸다고요? 그거는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돼도 티쿤처럼 돈 벌어도 그게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뭐라 그럴까 기질 같은 건데요. 먼저 투자를 해야 돼요. 사업은. 그렇지 않고는 이익이 날 리가 없잖아요. 먼저 투자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익이 납니까? 적게 투자하면은 정말 고단한 인생 질질 끄는 것처럼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보면 말이죠. 신기한 건 인건비는 당연히 고정비죠. 그런데 광고비 역시 투자를 하고 나면 고정비 성격이 된다는 겁니다. 앞에 제가 보여드렸었죠. 자, 리본도 이제 22%까지 쓰고 있잖아요. 22%까지 쓰고 있는데 매출 늘어나는 거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앞에서 봤었던 그 티쿤 초기 9년 이거 1억 원 쓰는 거란 말이에요, 월. 그래도 전체 매출에 비하면 별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기간판도 볼까요? 공기간판, 광고비 엄청나게 써대죠, 지금? 2024년보다 2배 더 썼죠. 거의 2배 가까이, 80% 더 썼죠. 올해도 작년 대비 62% 더 썼어요. 그런데, 그래프 보세요. 표도 안 나요, 표도. 왜냐? 매출이 올라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비즈니스 속성입니다. 매출이 안 올라가면 광고고 뭐고 투자 안 할 거예요. 접어버리는 수밖에 없어요. 버려야죠. 그런데 일단 매출이 올라가면 인건비와 광고비는 사실 엄청나게 투자해도 세 발의 피라는 거죠. 이걸 이해하면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걸 이해해도 투자는 늘 주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게 사업이라는 거죠. 대부분 못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그래서 제가 티쿤 얘기 계속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들으면은 조금씩은 하시더라고요. 사업은 투자를 선행시키는 거예요. 먼저 투자해야 돈이 나온다는 거죠. 벌어서 투자한다는 건 앞뒤가 바뀐 겁니다. 투자해야 벌 수 있는데 벌어서 투자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두려움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사업을 해보면 알겠지만 초기에는 장사가 잘 되면 돈이 더 부족해집니다. 사무실 넓혀야죠. 사람 더 뽑아야죠. 아우, 정말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도 돈이 계속 들어가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되면 투자 여력이 생길 것 같지만 그건 한참 뒤의 일입니다. 성장할 때는 계속 돈이 부족해요.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어서 한다는 말 자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사업이 지지부진할 때는 차라리 6개월 최대로 투자하고 판단하는 게 낫습니다. 한 달에 광고비 200~300만 원 쓰느니 차라리 6개월간 월 광고비 1천만 원 쓰고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게 현명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게 훨씬 좋은 수행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인건비는 계속 나가요. 사무실 임대료도 계속 나갑니다. 그 돈 전부를 6개월치를 미리 당겨서 광고비로 넣고 안 되면 접어버리고 되면 계속 투자하라는 거죠. 돈 끌어대는 게 CEO가 할 일입니다. 저도 없는 돈으로 사업하면서 제 주식도 팔았어요. 정말 헐값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주식이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지배주주가 아니라는 건 아닌데 제 주식 지분은 보통 회사보다는 훨씬 적어요. 은행 돈도 꽂고 신보 돈도 썼고 가족, 친인척, 친구 돈도 끌어다가 썼습니다. 이런 거 누구나 하기 싫죠. 뭐 돈 꾸는 거 좋은 소리 듣겠어요. 근데 그런 거 하기 싫으면 사업하면 안 됩니다. 정주영 회장 얘기 조금 있다고도 하겠지만 그냥 영국 은행 가서 500원짜리 동전 뒤에 있는 거북선 보여주면서 돈 끌어당겼다는 거잖아요. 그게 말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사업가라니까요. 아니면 뭐 운이 좋은 사업가는 어떤 이제 뭐 물주가 있어서 돈을 대주기도 하겠죠. 근데 그런 물주 만드는 것도 그 물주가 믿을 수 있게 하는 것도 사업가의 능력이란 말이죠. 누가 돈 대줘서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만 그렇지 않은데 사업을 해야만 한다면 불법이 아닌 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돈을 모으는 게 CEO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냐고 말하는 사람은 사업하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사업가가 안 돼요. 그리고 진짜 푼돈 넣고 돈 벌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사업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기질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해외 직판하러 오는 분들한테 적어도 광고비는 월 500만 원 쓰고 뭐 직원도 최소한 2~3명은 있어야 될 거라고 얘기하면은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아유,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파리바게트 하나 하더라도 2억 5천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그 파리바게트 보다 이 온라인 비즈니스가 훨씬 큰 비즈니스라니까요. 이런 거 어떻게 다 설명하죠? 정말 설명 계속해도 이게 토막토막이 나니까 듣는 사람은 다 듣지를 못하는 거죠. 하여간 토요일 날 강좌 들으세요. 4월 4일, 11일, 18일, 25일 총 합쳐서 24시간, 점심시간까지 포함하면 28시간 강좌를 엽니다. 이거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다가 여차직 하면 그냥 한 주 더 하자고 하든지 보충을 하든지 해서라도 어쨌든 충실하게 전달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뭐 수강료 100만 원 받는데 이거 뭐 100만 원 벌자고 하는 것 아닙니다. 티쿤은 부자 회사예요. 돈이 부족하지 않은 회사라서 이런 돈 안 받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정당한 노동의 대가니까 받으려고 합니다. 뭐 하여간 이렇게 수강하게 하고 나면은 나중에 해외 직판할 때, 시작할 때 티쿤으로 한 달 출근하는 연수권도 드리고, 뭐 하여간 드리는 게 너무 많아요. 100만 원어치보다 한 몇천만 원어치 드리는 겁니다. 꼭 들으세요. 저하고 제가 4주 내내 나올 거거든요. 저도 놀아야 되는데 그냥 저는 이 일이 너무 즐겁고 여러분하고 만나는 게 행복하기 때문에 토요일 나옵니다. 저하고 28시간 같이 보내면은 알게 모르게 가져가는 게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사업을 할 때 제가 가진 20몇 년, 진짜 저는 딴 사람 도움 거의 못 받고 바닥에서부터 다 만들었잖아요. 지금도 해외 직판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 경험을 다 전해드릴 겁니다. 그냥 저하고 만나서 지내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큰 부자가 되는 큰 길을 열어드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런 사업의 속성을 잘 이해하고 또 전자상거래 해외 직판 이론을 잘 배우면은 당장 도움이 되죠. 국내 사업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께서 여기 www.tikkun.com www.tikkun.com 들어가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자료가 이렇게 쌓여 있어요. 누가 이런 자료 제공하겠어요? 티쿤이나 제공하죠. 이 엄청난 자료가 실패한 기록도 다 남겨놨어요. 해외 직판 강좌 2024년에 제가 기록한 것도 있죠. 2023년 것도 있어요. 2024년 해외 직판 강좌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단 말이죠. 이렇게 기록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티쿤을 믿으세요. 해외 직판은 정말 사업 중에서는 가장 쉬운 사업입니다. 물론 사업 자체는 정말 어려워요. 그렇지만 해외 직판은 제가 해보니까 야, 이거 진짜 너무 쉬운 거예요. 또 그 속성을 제가 다 알려드리잖아요. 같이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